안녕하세요. H원장 김현옥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나 지방분해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도 턱 라인이 가름해지지가 않아요. 같이 피부과 다니는 친구는 효과가 좋은데 왜 저만 그럴까요? 이 앞쪽에 사각턱 보톡스 오랫동안 계속 맞으셨는데도 뭔가 이렇게 뒤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한 80-90% 이상은 침샘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샘 비대증이라고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침샘은 우리 몸의 세 가지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침샘이 바로 이하선, 이 귀 뒤쪽에 있는 페로티드 글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악하선, 이 턱 아래에 있는 턱 밑샘, 세 번째로는 설 하에 있는 혀 밑에 있는 설하샘이라고 하는 침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넓어 보이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이하선과 악하선, 이 두 가지 부분에 있는 침샘이 비대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얼굴이 커 보이고 이중턱이 생겨 보이고 하는 미용적인 치료를 결심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침샘 비대증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폭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갑자기 침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경우에 침샘이 비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토 자주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침샘이 비대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침샘 비대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각턱 보톡스 효과 없다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이하선 귀 밑샘에 비대가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위치는 바로 귀 밑에 다물었을 때 튀어나온 요 교근 뒤쪽에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악하선 비대는 이중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중턱 지방분해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슈링크 랩팅 레이저 해도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남아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악하선 비대가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요 기관이 있어요. 만져지는. 여기 약간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하는지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타겟은 육안적으로 보이는 어떤 비대증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호전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지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발달된 부분을 어느 정도 옛날처럼 되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샘에 맞으면 혹시 많이 아픈가요? 그리고 침샘 보톡스 부작용도 궁금해요.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게 1-2분 만에 간단히 끝나는 시술이고, 통증도 그냥 간단한 마취 스프레이 정도로 따끔하는 정도로 참으실 수 있습니다. 침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부작용을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마른 그런 증상들은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침샘 이하선과 악하선 외에 설하선이라고 하는 혀 밑에도 침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입안을 윤활하게 만들어주는 그 점액성 침은 이 설하선과 입 안에 있는 작은 침샘 구조물들에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마름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문헌상에도 3%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침샘 보톡스의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고 나서 2-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달에서부터 3달째까지 그 효과가 거의 지속이 되고, 이후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처음에 침샘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시술을 타이트하게 받아서 침샘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난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 사각턱 보톡스 맞으시는 것처럼 유지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웃을 때마다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수술 없이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는 증상을 우리가 이제 잇몸 노출증, 영어로는 거미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미 스마일이 생기는 원인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턱뼈가 과도하게 발달을 해서 입이 돌출증이 있으시거나, 두 번째로는 잇몸이 과다하게 증식을 해서 잇몸이 치아를 덮는다든지 과다증식증으로 인한 잇몸 노출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웃을 때 윗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 그런 근육들이 과도하게 발달을 해서 윗입술이 위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잇몸 노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적응증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과에서 잇몸 성형술이라든지 그런 치아를 삭제하는 이런 성형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간단하게 보톡스로 조절을 해서 많은 호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에도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톡스로 어느 정도
정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번, 2번 케이스에 해당되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보톡스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미 스마일이 생기는 근육의 위치와 주사 위치 방법 같은 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입둘레근 위쪽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4-5가지 근육들이 다 윗입술을 들어 올리는데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그다음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내원했는지에 따라서 그 시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을 잘 체크하면서 어색함 없이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심해서 시술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은 특수 부위 보톡스, 그 중에서도 침샘 보톡스, 거미 스마일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진의 경험이 풍부한지, 고객의 니즈를 잘 맞춰줄 수 있는지 병원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꼭 체크하셔서 방문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